여러분은 어린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햇볕이 내리쬐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공을 차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서 웃음과 땀이 뒤섞이던 그 순간들. 그땐 운동이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놀이였죠. 하지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놀이 대신 성적, 학업, 취업 준비, 그리고 생계를 위한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레 운동은 놀이라는 공식은 희미해지고, 운동은 체력 관리 혹은 살을 빼기 위한 노력이라는 낯선 얼굴로 바뀌어 갔습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현수 씨는 고등학교 시절 농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매일 친구들과 코트를 뛰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사회인이 된 뒤 바쁜 업무와 회식으로 농구를 할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체중은 늘고 건강검진에서 혈압 수치가 경고 수준까지 올라가자 그는 운동을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농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헬스장에 등록하고 러닝머신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운동이 놀이가 아닌 노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죠. 몇 달도 안 돼 그는 회원권을 방치했고 건강은 다시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운동이 재미없어지는 이유, 시간 부족, 일이 우선이고 가족이 우선이다 보니 운동은 늘 뒤로 밀립니다. 경쟁의 부담, 승부에 지는 경험이 쌓이면서 오히려 재미 대신 스트레스가 됩니다. 광고와 사회적 압박, 미디어는 살을 빼려면, 건강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며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운동을 주입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는 성인이 운동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내적 동기 부족임을 밝혔습니다. 즉, 재미나 성취감 같은 내적 동기보다는 외부 압력, 살 빼야 한다, 건강검진 수치가 안 좋다가 운동의 이유가 되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케이크 먹었으니 러닝머신 30분 더 타야지. 이 순간 운동은 벌로 전락합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초콜릿을 먹은 뒤 운동을 시킨 그룹과 단순히 운동만 하도록 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전자는 운동을 할 때 더 큰 피로감과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했고, 후자는 오히려 운동 후 활력을 느꼈습니다. 즉, 운동을 보상적 처벌로 삼으면 오히려 운동 혐오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재미를 찾을 수 있을까?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척추 손상으로 인해 걷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윙스 포 라이프 월드런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에선 참가자들이 뛰든 걷든 휠체어를 밀든 상관없이 출발합니다. 뒤에서 쾌척카가 따라와 잡히면 탈락이죠. 이 레이스의 수익금은 척수 손상 환자를 위한 연구에 쓰입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말합니다. 내가 달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다고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체중 감량을 위해 달린다고 생각한 그룹보다 마라톤 대회를 준비한다고 생각한 그룹이 3배 이상 더 꾸준히 달렸습니다. 즉, 목표가 단순한 체중 감량보다 도전과 성취일 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혼자 하는 그룹보다 함께하는 그룹의 지속률이 5배 높았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운동을 놀이로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60대 환자는 고혈압 때문에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걷다 보니 지루해서 그만둘 뻔했지만 동네 걷기 모임에 가입한 뒤로는 매일 아침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걷는 시간은 수다와 웃음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심장협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단 10분의 가벼운 조깅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 4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선 주말에만 몰아서 운동하는 위켄드 워리어도 전혀 운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30% 낮았습니다. 즉,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건강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근육을 쓰면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고 새로운 단백질이 합성되며 뇌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의 실험에서는 쥐에게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시켰더니
뇌의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운동이 단순한 체중 조절을 넘어 뇌와 몸을 재창조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아무리 운동이 귀찮아도 끝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상쾌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미국 심리학회는 이를 운동 후 긍정적 강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울증 치료에서 운동이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례로 본 운동의 기적. 환자 사례.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도 꾸준히 걷기만으로 2년 만에 약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은 50대 남성. 연구 사례. 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연구에서 일주일에 단두 번의 근력 운동만으로도 낙상 위험이 40% 줄어들었다는 결과. 일상 사례.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여성은 단순히 반려견과 매일 산책하는 습관으로 1년에 1200km를 걸었고 체중이 10kg 줄어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다시 놀이의 감각을 되찾아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운동. 혼자만의 고행이 아니라 함께 웃는 시간. 몸을 벌주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을 재창조하는 기회. 그럴 때의 운동은 평생의 친구가 되고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웰리빙 TV에서 더 깊이 있는 건강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큰 건강을 만들어갑니다.